안녕하세요. 상속마스터 정변입니다. 최근에 상속 포기에 관해서 대법원 판례가 바뀌었는데요. 예전 대법원 판례와 바뀐 전원합의체 판례에 따라서 이 상속 포기의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이 있습니다. 근데 갑이 배우자인 을과 결혼을 해서 A, B 자녀를 낳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을과 이혼을 해서 새로운 배우자인 병과 재혼을 한 거예요. 이 과정에서 갑이 이제 사망을 했죠. 그러면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병 그리고 자녀인 A, B가 있었는데 이 A, B도 각각 뭐 아들 둘, 뭐 딸 둘 이렇게 낳은 거죠. 이 상황에서 여러분 딱 구도가 나오지 않나요? 그쵸. 이제 새엄마랑 A, B. 그러니까 새어머니하고 전처소생 아들 딸과의 관계가 물론 뭐 꼭 나쁘리라는 보장은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좋지 않을 수가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상속재산이 한 35억이 있을 경우에 당연히 전처소생 자녀인 A, B는 어떻게 하면 새어머니 병에게 재산이 조금이라도 덜 가게 할까 고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 A, B가 상속을 포기하면 A, B는 자기가 직계 비속인데 손자녀, 자기의 아들, 딸들도 직계 비속이거든요. 그런데 직계 비속의 경우에는 최근친을 먼저 따지니까 본인들이 직계 비속에서 상속 포기를 하면 상속인이 아니게 되니까 자기의 아들, 딸, 그러니까 여기 갑으로 따지면 손자녀가 직계 비속이 돼서 상속인이 4명은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파이는 똑같은데 그거를 나눠받을 상속인이 늘어나니까 새어머니 병의 상속분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상속 포기를 한 거죠. 정리를 하면 35억을 셋이 나누게 생겼는데 그 아들, 딸이 상속 포기를 하면서 5명이 그 파일을 나누게 된 상황이 생긴 거죠. 그렇습니다. 머리 좀 썼는데요. 그런데 요 상속 포기 행위가요. 바뀐 대법원 판례와 그 예전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그 결과가 확연히 달라집니다. 예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요. 직계비속이 상속 포기를 할 경우에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직계비속의 직계비속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손자녀죠. A, B의 아들, 딸들이 상속인이 됩니다. 그러면은 배우자, 새어머니 병과 그리고 이 A, B의 아들, 딸들이 4명 이렇게 해서 공동상속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A, B의 의도대로 상속인이 총 5명이 되고 상속분이 이제 계산해 보면 지금 배우자는 1.5배를 가산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죠? 새어머니 병은 11분의 3이 되고 나머지 손자녀들은 11분의 2씩 그렇게 해서 상속분이 나눠지는 거죠. 그러면 35억을 11분의 3으로 나누면 대략 얼마 정도 될까요? 뭐 대략 한 뭐 6억 좀 안 되겠죠. 그 나머지 이제 11분의 2씩 이제 한 8, 9억 정도를 이제 손자녀들이 가져가는 그런 개념이 되겠죠. 상속세는 여기서 빼고요. 그런데 최근에 대법원 판례가 바뀌었고요. 이 내용은 제가 사실 이미 유튜브에서 기존에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 위에 올려놓을 테니까 참조하시고요. 근데 새로 변경된 대법원 판례에 하면 결과가 완전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수인의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어느 한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하면 나머지 상속인에게 그 지분이 이전된다고 하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 민법 규정을 착안을 해서 대법원에서 판례를 바꾼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A, B가 상속 포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상속 지분이 자기의 자녀들인 딸들에게 이전되지 않고 그 지분이 새어머니 병에게 다 갑니다. 아, 다 가버려요? 그래서 새어머니 병이 단독 상속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된 거죠? 이거 죽 써서 개중꼴이 됐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변호사도 그렇고 뭐 일반인들도 그렇고 보면 요즘에 뭐 법률
구체적인 내용 검토하려면 다 네이버, 뭐 구글에다 검색해 보잖아요. 근데 그 게시물이 이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에 나온 게시물이라든가 아니면 뭐 변호사한테 전화를 했어도 변호사라고 뭐 다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상속에 관한 전문 변호사가 아닐 수도 있고 하니까 옛날 본인이 알고 있는 판례를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면 그만 믿고 이렇게 했다가 완전 낭패를 보는 거죠. 항상 대법원 판례나 그리고 법령이 바뀌는 것들 이런 것들을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이런 상속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때는 꼭 상속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얻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처럼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내가 잘못 알았다. 상속 포기하고 다시 어떤 일로 하자 할 수 있나요? 이게 상속이 개시되면 3개월 이내에 상속을 승인 받아들일 거냐 아니면 상속을 포기할 것이냐 이 기간을 부여합니다. 그런데 이 3개월의 기간이 아직 남아있다 하더라도 이미 상속을 승인했거나 상속을 포기해버리면요. 그건 취소하지 못하도록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취소 가능한데 그 상속 포기를 예를 들면 새어머니가 막 거짓말을 해서 재산이고 다 똑같이 나눠줄 테니까 형식적으로만 상속 포기해. 내가 다 재산 나눠줄 거야. 이렇게 믿고 했다거나 뭐 이런 걸로 취소되는 경우 외에는 취소할 수가 없는데 지금 이 사안에서는 뭐 새어머니의 기망이나 착오? 물론 이거는 판례를 착오한 거긴 하죠. 본인의 착오지. 예. 그리고 이미 또 바뀌어 있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있다가 하소연할 데도 없는 거죠. 그래서 상속 포기는 취소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안타깝지만 새어머니가 다 재산을 받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제가 항상 이런 사례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많은 분들이 변호사의 자문을 얻지 않고 네이버나 구글에서 물어보고 답변을 얻고 그걸 가지고 의사결정하시거든요. 정말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꼭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얻어서 의사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상속 포기의 효과에 대한 판례가 바뀐 줄을 모르고 예전 대법원 판례를 기초로 상속을 포기하는 바람에 상속 재산이 새어머니에게 모두 귀속된 그런 사안에 관한 내용을 설명드렸는데요.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꼭 구독, 알림, 좋아요 설정 부탁드립니다. 상속마스터 정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